안녕하십니까. 신우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형사 고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새는 가장 큰 유형은 이거죠. 보통 신축 빌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최초 뭐 건축주라든지 그런 걸 사람 짜고 최대한 가격을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왕창 뜯어내는 거예요. 뭐 이 과정에서는 뭐 전세 보증금 대출 그런 문제도 있죠. 전세 보증금 대출할 때 심사를 정확히 안 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매매가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요. 이 집주인을 받고 어느 순간 보고 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집이 소유권이 넘어가. 그리고 집은 압류를 당해. 보통은 압류를 당하는 건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당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은 알고 보니 그지야. 뭐 보통 이제 신용불량자라든지 어디서 명의만 밀려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임대차 계약을 신축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소유권이 넘어가고 압류가 돼 있어. 이거는 사기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기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많은데 뻔한 거예요.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민사소송 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시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먼저 민사소송을 하던 그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통 뭐 다른 채널에서는 뭐 이걸 뭐 어떻게 대응 방법 하는 그걸 뻔한 대응 방법이라고 해놓고 그 뻔한 민사소송 얘기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형사 고소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전세 사기가 이런 유형의 사기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문제가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보통 최소 4, 5년 전부터 제가 상담받은 것만 수십 건, 수백 건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많고, 근데 그때는 형사 고소를 해도 무혐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수사기관이 이게 법적으로 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 그 후에 명의 대여자와의 관계, 그런 걸 모두 다 공모관계로 입증을 해서 사기란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고소를 해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고소장 자체를 안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임대차 계약 사기당했다 고소하면 이게 무슨 민사 문제지 사기당했냐, 고소장 갖고 가라 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작성해서 접수해야지 수사를 하는 척을 했죠. 근데 이게 최근에 엄청 누적이 되면서 이제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회수를 못하고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수사기관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밝히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로 고소하면은 옛날처럼 고소장을 갖고 돌아가라고 하던가 뭐 수사를 대충 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런 건 무조건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대로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뭐 민사소송 제기를 하시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절차고, 형사고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신축빌라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 근데 나중에 소유권 넘어갔어. 압류등기 쳤어. 그러면 이거는 실체적으로는 100% 사기예요. 물론 이게 절차적으로는 이게 사기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실체적인 진실, 절차적으로 사기로 수사를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건 이제 형사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체적으로 감춰져 있는 진실은 사기를 당했다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뭔가 건질 수가 있어요. 뭐 민사소송을 해서 지급명령 받아서 판결 받아서 하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이걸 경매를 치던가, 경매를 쳐서 누군가가 매수하길 기다리던가, 아니면 근데 경매를 쳐서 매수하면 결국은 보증금은 뜯길 수밖에 없어요. 보증금은 뜯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깡통 전세기 때문에 그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뜯길 수밖에 없고, 그게 아까운 사람은 이제 또 경매 절차에서 이걸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어떻게든 임차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식으로는 손해를 보죠. 근데 손해의 양식이 바뀔 뿐이에요. 이런 건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손해는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경우는 형사 고소를 최우선적으로 먼저를 해서 선제적으로 내가 이만큼 이거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강한 압박을 가해서 임대인 사기꾼이 내 거 먼저 해결하도록, 내 거 먼저 어서 돈을 띄워서 해결하던가,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뭐 민사소송 절차 그런 거 진행하는 건 형식적인 거고,